안녕하세요. 김청수 목사입니다. 5월 수요 말씀 묵상은 매일 성경을 잠시 멈추고 50이면 육아가 끝날 줄 알았다라는 책을 통해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오늘은 1장을 중심으로 성인 자녀를 둔 부모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알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신데렐라법이라고 아시나요? 2014년 영국에서 만들어진 법인데요. 마약에 찌든 엄마가 4살짜리 아들을 굶겨 죽인 사건 때문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당시 여론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아이가 4살임에도 불구하고 9개월 된 아기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아이를 직접 때리지 않더라도 무관심하거나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등 동화 신데렐라처럼 심리적 정서적 학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으로 영국에서는 정서적 학대를 한 부모에게 최고 10년형을 구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법을 사람들이 처음 접했을 때 세상이 많이 변했다. 진작 이런 법이 만들어져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법이 만들어지기 2000년 전 이미 이런 명령을 부모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경은 부모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또는 분노하게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당시 세상은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문화였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녀들에게 부모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부모가 자녀를 지혜롭게 지도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화풀이하거나 모욕적인 말이나 비하하는 말을 금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부모로부터 자녀들이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섬세하게 고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부모인 내가 조언을 하고 권면을 할 때 어떻게 반응하나요? 부모님들은 이럴 때 자녀를 탓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솔직해집시다. 부모인 우리가 사랑과 지혜가 부족한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살펴볼 50이면 육아가 끝날 줄 알았다라는 책은 성인 자녀들, 특히 청년기에 있는 자녀들을 둔 부모들이 어떻게 그들과 대화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중요한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먼저 성인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조언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부모들이 청년기를 보냈을 세상과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대를 먼저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래전 자신의 경험에 기초한 조언들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부모들의 시절과 지금 자녀들의 세상이 크게 3가지에서 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과거의 부모들과 지금의 부모들이 엄청나게 달라졌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자신의 과거의 시절을 저자는 들려줍니다. 그때 부모들은 권위주의적이며 자녀의 일에 크게 관심이 없었고 관여하지 않는 무뚝뚝한 부모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즘 부모들은 어떻죠? 유치원을 알아보는 일부터 대학 입시 지원서까지 자녀의 모든 생활에 지속적으로 개입하기 원하는 부모들로 변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목양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상당수도 하루에 몇 번씩 부모와 카톡하고 상의하고 연락하고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년 10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요즘 대학교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교실 모니터를 촬영한 사진이 있었는데요. 그 안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학사 관련 문의는 학부모님이 아닌 본인이 직접 해주세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는 이 문구는
초등학생이 들어야 할 문구입니다. 그러나 이 사진은 대학교 강의실을 촬영한 사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 즉슨 학부모들이 대학생 자녀들을 대신해 학사 관련 문의를 학교에 빈번히 요청한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의 부모들과 지금의 부모들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의 부모는 거의 모든 면에서 이전 세대의 부모보다 성인 자녀와 훨씬 더 깊게 얽혀 있다. 두 번째로 저자는 부모들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달라졌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성인으로서 제 역할을 하는데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점이 달라졌다라고 말합니다. 30년 전에는 20살이라고 하면 어른이 되었구나 생각했지만 요즘 20살을 어른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런 현상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먼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 우리 부모들의 눈을 교정해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전문가들은 성인기 진입의 지연을 실패 혹은 일종의 결함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이런 현상을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이유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성인기로의 진입을 늦추는 것이 두뇌 발달이나 인격 형성에 많은 장점이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뇌과학자들이 새롭게 발견하기로 20대 중반까지 뇌는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러다가 25세 정도가 되면 이렇게 활발한 뇌가 급속하게 닫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25세 전까지를 기회로 삼고 새로운 도전과 환경에 노출시키는 등 노력을 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성인기의 진입의 지연은 유익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뇌가 민감한 이 시기에 부적절한 경험을 하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를 경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부모들이 초기 성인기를 보내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저는 그들의 뇌가 역동적으로 성장하며 인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권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온 과거를 기준으로 삼아 정답이라고 여겨지는 일들을 자녀들이 성취해내기를 바랍니다. 20살에는 대학에 가고 초반에는 군대를 다녀오고 곧바로 졸업해서 인턴도 하고 취업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결혼도 하게 되는 부모님들의 시간표대로 아이들이 따라와 주기를 바라고 초바심을 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초기 성인기를 보내는 아이들의 작은 일탈이나 모험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며 그들에게 다시는 없을 탐색의 시간이고 심리 발달과 인격 형성에 중요한 시간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건대 정신건강의학과에 근무 중인 하지연 박사님은 자신의 진료 경험상 젊은이들에게 적어도 1년 정도의 방황기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딸들이 대학에 입학했을 때 1년 동안 입학을 유예하고 해외 봉사를 다니게 했다고 합니다. 이를 외국에서 갭 이어라고 하는데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노력했던 만큼 잠시 트랙에서 벗어나 자신과 세상을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것입니다. 이런 뇌발달의 장점을 잘 알고 있는 소위 세계적인 명문대, 하버드나 MIT, 일본 동경대와 같은 학교들은 신입생들에게 입학을 유예하고 갭이어를 경험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라도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 천천히 가도 괜찮아 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부모와 자녀들만 변했을 뿐 아니라 사회도 변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교육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취업 시기도 늦어졌고요. 결국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시간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미국 인구조사국 통계를 보면 오늘날 초기 성인들이
대학을 졸업해 가정을 꾸리기까지 대략 13년이 걸린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들의 부모 세대가 같은 경로를 밟는데 8년이 걸린 것에 비교해 보면 약 5년씩 늦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2013년에서 2022년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현황을 따르면 지난해 피부양자가 있는 20, 30대 직장가입자는 186만 명이었습니다. 이는 2013년도에 307만 명보다 40%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취업과 결혼에 있어 그만큼 힘들어지고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30이 다 되도록 직업을 갖지 못한 자녀가 부모가 보기에는 게으름뱅이처럼 볼 수 있지만 오늘날의 기준으로 볼 때 예정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부모가 이 새로운 시간표에 적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인생의 시간표를 과거 자신의 삶과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자는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말해왔습니다. 이제 이 달라진 시대에 부모들은 성인 자녀에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3가지로 새로운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자녀를 향한 부모님들의 기대를 조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 부모들은 과거와는 다르게 자녀 일에 관여하고 싶어하는 부모들입니다. 그래서 성인 자녀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를 자신에게 상의하고 먼저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도한 기대가 부모에게 실망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성인 자녀들은 그들의 생애에 어떠한 과업보다 중요한 숙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취업도 해야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도 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엄청난 과업을 앞두고 있으니 부모들은 자녀들이 모든 일에 신중하기를 바라고 자신과 상의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의 자녀가 과거보다 일상을 덜 공유하고 있다면 정상으로 생각하라. 사실 성인 자녀들이 대화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은 먼저 부모에게 나쁜 소식을 전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해고를 당했거나 누군가에게 차였거나 형편이 어려울 때 유사한 일을 겪었던 동료나 친구에게 공감을 받고 싶어 합니다. 또한 괜히 부모에게 걱정이나 핀잔을 듣고 싶지 않은 것이죠. 더불어 자녀들은 기쁜 소식도 부모에게 전달하기를 주저합니다. 승진 기회를 잡았을 때, 미래의 배우자를 만났을 때, 임신을 확인했을 때도 부모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를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이 확정되거나 결정되었을 때를 기다렸다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사실 성인 자녀를 둔 부모들은 가장 늦게 그들의 자녀의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부모들은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저자는 오히려 자녀가 편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새로운 사람이 생겼다는 사실에 기뻐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당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증거가 아니다. 여전히 정말 중요한 문제는 부모와 상의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두 번째로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개입의 정도도 조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자는 요청하지 않는 이상 자녀에게 지원이나 조언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개인화에 대한 욕구가 강합니다. 부모의 일방적인 지원이나 조언은 이 욕구와 충돌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가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청년들이 겪는 개인화 과정은 보통 3세나 13세에 일어나는 개인화 과정과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아기에는 자신을 별개의 사람으로서 인식시키는 과정이고 청소년기의 개인화는 의견을 가진 존재로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기의 개인화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자신을 부모의 도움 없이 성인의 책임을 다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숙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져주기를 부모들에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의 이런 욕구가 어이없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나가서 한 푼도 벌어오지 못하면서 내가 지원해주는 돈으로 입혀주고 또 재워주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이렇게 까칠하게 해? 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개인화의 욕구는 성인 자녀들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들도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것처럼 성인이 된 우리 자녀들은 자신을 성인으로 대해주고 충분히 성숙한 사람으로 대해주기를, 그리고 적당한 거리를 두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부모들과 성인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는 대부분의 갈등은 이 개인화를 이해했는지 아닌지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근본적인 욕구를 잘 이해하고 있는 지혜로운 부모는 아이들이 때로 자신의 도움과 지지를 거절해도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를 이해하지 못한 부모들은 매사 자녀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전혀 다른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자녀는 스스로 해야 할 나이인데 제게 계속 물어봐요 라는 고민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의존적인 자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행동은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저자는 이런 행동이 계속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자신감은 약해지고 의존성은 끝을 모르고 커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 자녀가 이런 모습이라면 먼저 자녀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이런 의존이 일시적인 상황 때문인지 아니면 우울증이나 심각한 불안과 같은 다른 심리적 이유 때문인지 판단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의 의존도가 차츰 줄어드는 일시적인 문제라면 특별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의존이 깊고 만성적이라면 전문가의 상담과 조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부모 없이도 아파트를 꾸밀 수 있고 직장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으며 가구 조립 설명서를 보고 직접 조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신과 부모에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이제 당신의 자녀는 스스로 어른이 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유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벅찬 감정입니까? 당신이 속상하다는 이유로,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겠다는 이유로 이러한 성취감을 손상시키지 마십시오. 당신의 순간적인 감정 때문에 자녀의 정상적인 성장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지연 교수님은 우리 부모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자녀가 내리는 선택을 존중하며 지켜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안다. 그래서 나는 단계적으로 자녀에게 주도권을 주는 훈련을 하고자 제안한다. 자녀가 10살보다 어릴 때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부모의 주도권을 90% 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10대 중반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부모의 주도권을 60% 정도로 줄이라고 조언한다. 30대가 넘어 성인기가 된다면 30% 미만으로 낮춰 대안을 제시해보고 의견을 내는 정도만 하자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의 선택을 지켜볼 때마다 불안하다. 그가 선택하는 진로나 주거, 결혼 등 청소년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선택을 내려야 하니 책임도 무거워지고 위험도도 커져간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일에 간섭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기 힘들다. 이럴 때일수록 부모 되기의 핵심은 끊임없이 놓아주기라는 사실을 되새겨야 한다. 내 손에서, 내 눈에서, 내 품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걸 인정하고 놓아주는 것이 성숙한 부모가 되는 길이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자녀를 향한 대화 표현을 조정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인 자녀와 이야기할 때 사용하지 말아야 할 특정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내 나이였을 때일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도 자녀와 같은 나이였을 시절이 있었지만 같은 시대나 상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비교를 하든 그것은 그럴듯한 말뿐입니다.
그러니 내가 내 나이였을 때와 같은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내 성취가 당시 나의 성취보다 못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일종의 비하적 표현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당신을 존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당신도 부모도 자녀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내가 내 나이였을 때라는 사고방식을 버리기 힘들다면 자녀의 나이에 최소한 5년을 빼고 생각해 보라고 저자는 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5살이라면 자녀의 현재 삶의 위치와 당신이 30살이었을 때의 위치를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인기로 나아가는 시기가 이전 시대보다 5년 정도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당신은 내가 내 나이였을 때라는 표현을 당신이 그 나이였다면 그만큼 해내지 못했을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얼마 전 신문을 보다가 하나생명에서 조사한 대한민국 5060을 힘들게 하는 키워드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뽑힌 키워드는 이랬습니다. 미래, 노후, 일자리, 가난 등이 뽑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놀라운 점은 가족과 자식이 뽑혔다는 점입니다. 지금 5060에게 가족이나 자식은 고통의 키워드가 된 것입니다. 사실 젊은 시절 그들에게 가족과 자녀는 언제 어디서나 행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일하는 이유이고 고된 삶을 견디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커가면서 가족이 그리고 자녀들은 그들에게 불행과 고통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내용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자녀들과의 사귐에 변화를 이끄는 작은 출발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더 이상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대상이 아니라 다시 기쁨의 원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부모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져 자녀들이 언제나 힘들며 찾아올 수 있는 항구와 같은 부모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 속에서 쉬고 재충전하고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자녀들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노여움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